야, 로그의 정의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잘 들어야 돼. 로그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만 이 뒤 뭔가 이해할 수 있거든. 물론 이제 로그 자체를 이런 거 풀려고 만든 건 아닌데 로그를 왜 만들었는지는 뒤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힌트를 드리면 로그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존 네이피어라는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가 로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지? 별하고 관련 있나?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로그의 정의는 일단 뭔가를 막 적으면 더 복잡하니까 아무 적지 마. 나만 봐. 알았어? 자, 2의 x제곱이 4예요. x 얼마일 것 같아요? 2일 것 같지? 맞아 안 맞아? 3의 x제곱이 81이에요. x 얼마일 것 같아요? 4. 개 똑똑한데? 그렇다면 5의 x제곱이 100일 것 같아요. x 얼마예요? 몰라요. 자, 근데 자연수가 아니라. 자,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보세요. x의 제곱이 4예요. x 얼마예요? 2요. 물론 마이너스 2도 되죠. 양수로 제한하면 2죠. 그죠? 양수로 제한합시다. 자, x의 세제곱이 27이에요. x 얼마예요? 3이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근데 x의 5제곱이 7이에요. x 얼마예요? 몰라요 할까요 이제? 아니요. 선생님 5제곱 루트 7이요. 자, 이 사람 계산했어 안 했어요? 계산한 척 하는 거예요. 자, 로그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산한 척 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계산한 신용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그 5의 100 이렇게 읽습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5를 밑으로 하는 로그 100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수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저는 로그 5의 100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이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A가 양수이고 A는 1이 아닐 때 그리고 B가 양수일 때 선생님 아까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요. 네, 붙는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냥 적기만 해요. 자,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A의 X제곱이 B일 때 이걸 푼 척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푸는 게 아닙니다. 푼 척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걸 푼 척 하고 싶으면 X는 로그 A의 B라고 적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게 로그의 정의니까 이걸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선생님 A의 양수 조건 왜 쓰는 거예요? A의 양수 조건 왜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쓰냐면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고 싶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집어넣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실수가 되면 밑을 뭘로 제한한다고 했죠? 양수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양수를 뒤지게 거듭제곱을 하면 반드시 양수입니다. 양수를 거듭제곱해서 음수를 만드는 방법 같은 건 없다 얘들아. 아니, 지수가 음수이면 되지 않냐? 야, 지수가 음수면 역수라고 새끼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수를 거듭제곱해서 음수를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없어. 알았니? 그러면 B도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은 이거죠. A 양수, B 양수인 거 그래요. X가 실수이고 실수의 지수 법칙을 사용해야 되니까 A 양수, B 양수 오케이 좋아요. 동의했어요. 근데 왜 1은 안 되는 거예요? 자, 1은 왜 안 되냐? 1의 X제곱이 B다 라는 거잖아요. 밑이 1이면 1의 X, 웬만하면 X가 존재하겠습니까? B가 1인 경우에만 X가 0으로 겨우 존재할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1을 그냥 배제하는 거예요. 밑이 1일 때 진짜 니네 실수번 거듭제곱 해가지고 내가 거듭제곱 해보니까 1이라는 사실 깨달았어. 이런 병신 같은 사고를 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거듭제곱은 언제 고민하는 거냐면 1이 아닌 수를 거듭제곱했을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1은 어떻게 거듭제곱해도 1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사실 조금 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지수 로그 함수를 배우셔야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그래 선생님이 나한테 설마 사기치겠니?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되게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조건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뒤에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일단은 얘를 읽어내는 정식 명칭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교육과정에서 설명하냐면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B라고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로그 A의 B라고 저는 앞으로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리고 이때 이 로그 상태에서 A를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전혀 위화감이 없어. 왜냐면 지수법칙에서도 저걸 밑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에서 쓰던 밑이 로그에서 여전히 밑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이 없죠. 그리고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지수법칙에서는 지수였는데 저건 진수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수연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진수라고 불러요. 자, 제가 이 조건이 매우 몹시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뭐라고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아시겠죠?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제가 항상 물어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알겠죠? 로그의 정의 조건 얘기하세요. 그러면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답변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치겠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힌트예요. 아시겠죠? 미치겠다.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았니? 좋아요. 그래서 이렇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 봐봐. 1이 아닌 양수 뭐 이런 거 밑에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우리가 루트 7 이러면 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제? 그래도 2를 제곱하면 4고 3을 제곱하면 9니까 대충 2와 3 사이에 낑겨있는 누군가 아니야? 이 정도 느낌은 있잖아. 맞아? 그런데 로그 3에 15라고 써있으면 씨발 뭔지도 몰라. 숫자가 적혀있는데 저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감도 안 옵니다. 내 말 맞아 안 맞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는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냐면 3의 거듭제곱으로. 밑이 3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은 9죠. 3의 세제곱은 27입니다. 내 말 듣고 있냐? 내 말 듣고 있어요? 3의 제곱은 9라고 3의 세제곱은 27이고 3의 제곱 얘기를 왜 하냐면 로그 3의 제곱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9라고 써볼까 얘들아? 이것도 감이 안 오지. 내가 정의 중요하다고 했지. 자, 이 정의에 따르면 이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나를 밑이 A인 지수에 두면 왜냐면 얘가 X니까 그 결과는 뭐가 돼버릴 거야? B가 돼버릴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러면 로그 3의 9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여기에 두면 나는 9가 될 거야 라는 뜻이야. 자, 이 숫자에 대한 감이 옵니까 이제?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로그 3의 9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9가 되는 거고 그럼 로그 3의 15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니까? 1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로그 3의 15가 대충 로그 3의 9는 실제로 그건 뭐냐면 2란 말이에요. 로그 성질 배울 겁니다. 성질을 배우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왜냐면 3의 제곱이 9니까 그럼 얘는 2보다는 크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3보다는 작구나. 대충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감이 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진짜 이해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범위 추정은 뒤에서 할 거니까. 자, 로그 7에 3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7을 로그 7의 3만큼 거듭 제곱하면 얼마다? 3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존나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 이것도 이 식을 어떻게 읽으면? 거꾸로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맨날 이렇게만 읽고 이해돼서 다음 또 이렇게 읽고 이해돼서 다음 이지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거꾸로 읽으면서 거꾸로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운 저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다 끝났어요. 알았죠? 제가 얘기한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이 뒤로 쭉 쉽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로그의 조건 중에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제한되는 이유 이미 다 설명했죠? 적기만 할게요. 일단 실수의 지수 법칙은 밑이 양수인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밑을 양수로 제한을 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1의 x제곱이 b야. 그런데 b가 1이 아니라면 어차피 저런 실수 x는 있어요, 없어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b가 1일 수도 있잖아요. b가 1이면 그냥 x에 뭘 써도 1이니까 오히려 부정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또 다룰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안 다룬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밑은 1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제가 함수의 개념을 확대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1의 x제곱은 사실 x에 관계없이 1이기 때문에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지수록을 통해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진수가 양수여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a의 x제곱은 b를 가지고 뭘 만든다? 로그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b를 보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지만 여기에 있는 b는 이쪽에 있는 b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는 뭐라고요? 1이 아닌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거듭제곱했는지 모르지만 여튼 1이 아닌 양수를 x 실수번 거듭제곱,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1이 아닌 양수이면 실수 x에 관계없이, 사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b도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당초에 연산의 결과 자체가 0이나 음수가 나올 수 없는데 b가 0이나 음수인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양수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전 뭐 하나만 가지고 풀 거냐면 로그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풀 겁니다. 로그의 성질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전혀 몰라도 정의만 가지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냐? 네. 그냥 좀 느릴 뿐이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았어요? 물론 너무 빡치는 것도 있으니까 성질 배워야 돼요. 몰라 듣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 예제를 꼽아놓은 거예요. 보세요. 자, 이 상태로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겠으면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모르겠으면 얘랑 수학적으로 뭐가 의미가 똑같다고 했죠? 지금 밑이 누굽니까? 2루트 2죠. 그러면 얘를 x제곱하면 뭐다? 64다 이 얘기잖아요. 이 상태로 이해가 되면 별 상관없습니다. 진짜 2루트 2를 거듭제곱 해보면 되니까.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면 2루트 2는 뭐예요? 2에 1제곱 더하기 2분의 1제곱이죠. 왜냐면 2는 2의 1제곱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2의 2분의 3제곱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이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2분의 3x가 뭐다? 2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당연히 2분의 3x가 6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죠? 맞잖아? 선생님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이렇게 푸는 건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만 하는 거라고요. 존나 맞는 말입니다.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원래 수학 공부라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최대한 그냥 예쁘게 놔야 되는 것 뿐이지 순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등만 계속 파는 놈들은 병신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공수1, 공수2만 계속 파는 놈들 병신이에요. 아시겠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수학은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당초 순서라는 게 없어서 일단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못 듣겠다 수준이 아니면 끝까지 가서 일단 끝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아니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어? 네.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엄청 어렵게 느껴지잖아. 그치? 아무것도 아니야. x의 제곱은 뭐다? 81이다. 이거 맞아? 맞냐고? 선생님 전 틀린 것 같아요. 손 들어봐. 뭐가 틀렸어요? x가 0보다 커야지. 또 1이 아니어야 돼요. 잘했어요. 이 식에서는 얘가 스스로 나는 1이 아닌 양수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식은 다항방정식으로 고쳐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 두 개의 식은 수학적으로 동치가 아니에요. 옆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x는 1이 아닌 양수라고 쓰셔야만 이 두 개의 식이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떤 병신 같은 생각하게 돼요. x는 뿔마 9 이런 미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1이 아닌 양수라니까. 그러니까 x는 뭐예요? 9예요. 그런데 제가 공수 1에서도 그랬고 공수 2에서도 그랬고 식을 동치 변형하는 건 진짜 존나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학생들이 동치 변형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집의 정답 및 해설 읽어봐도 이딴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개빡칩니다. 그냥 풀어요. 막 존나 변형해가지고 답 나왔어. 원래 식에 넣어봐. 그런데 원래 넣어보니까 안 되니까 얘는 아니다. 얘는 된다. 야 그럼 문제 풀 때마다 맨날 넣어보라는 얘기야? 이상한 얘기야 이거는. 이상한 얘기야. 단 저도 그걸 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동치 변형의 식이 존나 복잡할 때 이거를 쓰느니 나중에 넣는 게 편하다 싶을 때 그런 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죠? 근데 간단한 것들은 그냥 쓰고 내려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것도 이미 뭘 간주하는 거야? 이건 내가 똑같은 식의 변형한 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자각하고 있어야 다시 너로 들어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똑같습니다. 얘 어떻게 할 거야? 25에 1.5제곱은 에헤 2분의 3제곱은 웬만하면 소수가 여러분에게 좋은 계산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없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웬만하면 소수를 다 분수로 표현하려고 하세요. 왜 이제 초딩들이 주로 그런 성향이 있거든. 초딩에서 막 중딩 올라오거나 아니면 중딩인데 아직 초딩의 습관을 못 본 애들 답을 왠지 소수로 써야만 될 것 같아요. 그 시험 채점해 보면 4분의 1이라고 다들 쓰고 있는데 혼자 0.25 이런 애 있어요. 네,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웬만하면 분수로 답을 작성하는 형태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예요? x 맞잖아. 근데 25는 5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x는 얼마다? 125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맞잖아. 자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얘를 한 덩어리로 봐.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쟤가 진수인 거잖아. 진수는 뭐라고? 지수연산의 결과라고. 그러면 이 식을 보고 6의 마이너스 1제곱이 무엇이다? 로그 64의 x다 라고 쓸 수 있죠. 6의 마이너스 1제곱은 실제 뜻이 뭐라고요? 6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돼? 다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64의 6분의 1제곱이 x다.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런 짓 할 때도 x는 양수 써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와서 안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보세요. 아무 성질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만 가지고 로그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을 까먹어서 로그 문제를 못 푼다는 건 개구라에 불과합니다. 정의조차 까먹었으면 약간 아닙니다. 자 넘어가죠. 그러면 안 되죠. 정의도 까먹으면 공부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됐지?
자, 로그의 기본 성질. 야, 기본 성질이 있다는 건 안 기본인 성질도 있다는 얘기잖아. 뒤에 나와요. 알겠죠? 안 기본 성질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기본 성질 좀 봅시다. 자, 내가 뭔가 써볼 테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거 봐봐. 종률한테 물어봐야겠다. 종률아. 네. 선생님이 이렇게 썼거든 지금. 자, 뭘 느껴? 선생님 글씨를 잘 쓰십니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답변해야 돼. 선생님은 A를 지수 혹은 로그의 밑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군요. M과 N은 로그의 진수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뭘 모르는 거다? 밑은 이대한 양수, 진수는 양수. 이거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묻지 마, 시키더라. 존나 중요한 거야. 야, 고등학생이 등급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떨어져. 걔들 이거 모를 것 같아?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지. 그러면 그 복잡한 걸 생각하려고 밑은 일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라는 게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틀려요. 진짜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내 뇌가 스위치가 거의 오프 상태여도 밑은 일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게 계속 떠올라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막 잠꼬대로 밑은 일이 아닌 양수, 진수는 이 정도가 돼야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 조건을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자,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이걸 검토하지 않아서 답을 틀려서 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걸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그래야 그때 가면 누가 나를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밑은 일이 아니고 진수는 양수 이렇게 생각 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부터 머릿속에 때려 박으려고 애를 써. 알았어? 그래야 나중에 실수 안 하는 거야. 그리고 N은 실수일 때. 자, 봅니다. 첫 번째, 로그 A의 A는 뭐겠냐, 아이나? 로그 A의 A는 뭐겠냐고. 1이요? 왜 1일까? A의 그 X가 A니까. 내가 뭐 됐냐, 이거 뜻이 뭐라고?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A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맞잖아? 맞아, 안 맞아? 방해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예. 그런데 맨날 이런 생각하는 거지. 좀 지치니까 그냥 외우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연산의 결과는 무엇이다?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보일 수 있죠. 1이라고 써놓고 거꾸로 쓰면 돼요. A의 1제곱은 A다. 반박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성질이니까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성질이니까 이걸 기억하기로 한 거니까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로그 7의 7을 얼마라고?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이제 이렇게 하자고. 이걸 정의로 바꾸고 뭐 자시고 하지 말고 무슨 바꿔도 돼요. 두 번째, 로그 A의 1은 얼마게? 야, 그러면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1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0. 야, 이거 1이라고 쓴 새끼를 졸라 많다. 처음 배우면 0이야. 알았지? 이걸 지수 연산으로 바꿔보면 A의 0제곱은 1이다 이거니까 매우 명료하죠. 그리고 얘도 성질로 기억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얘는 진수가 1이면 밑에 관계없이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수 자리에 1이 딱 박혀 있으면 밑이 누군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0이니까요. 이해하겠니? 자, 다음 세 번째. 여기까지는 증명해야 될 대상이 없어. 왜냐면 정의를 가지고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알았니? 어머나. 그냥 할게요.
순서가 조금 그냥 할게요. 네. 자, 로그 a의 m 곱하기 n 얘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과 같습니다. 이거는 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명을 해봐야겠죠. 친구들 증명해봐야겠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x, 얘를 y라고 볼게요. 자,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쟤가 x니까 a의 x제곱은 뭐예요? m이에요. a의 y제곱은 뭐예요? n이죠. 당신들은 x 더하기 y가 뭔지 궁금한 거죠? x 더하기 y를 만들려면 지수 상태에서 뭘 해야 x 더하기 y를 만들 수 있어요? 두 개의 식을 변변 곱해야 합니다. 두 식을 변변 곱하면 a의 x 더하기 y는 뭐가 돼요? mn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푸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뭘 가지고? 로그를 가지고 푸는 척 해보면 로그 a의 mn이 됩니다. 친구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증명됐잖아요. 증명된 거잖아. x 더하기 y가 로그 a mn이니까 저 참이네. 자, 내가 여기서 좀 강조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로 이것만 따로 떼서 놓고보면 이것만 따로 어딘가에 써있어.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참이냐?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mn이 곱이 양수라고 해서 m이 양수고 n이 양수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맞는데요? 양수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밑과 진수의 조건 존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저거 쓸 때 그런 생각 합리화도 했어요?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다음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거의 유사품, 자매품을 자꾸 이상한 거 판매를 하거든 애들이. 출제자가 이상한 걸 판매를 시도합니다. m 더하기 n은 로그 a의 m 곱하기 로그 a의 n이지? 이런 거 맞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씨 뭐가 맞아요 라고 생각하겠지. 시간 좀 지나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같이 틀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보여주지도 말라고 해요. 왜냐면 보여주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한다. 보여주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왜냐면 이게 곱이 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얘는 합이 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데 야 문제집에 있는데 어차피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 알겠지? 내가 아까 로그를 누가 만들었다고 했지? 그렇지. 존 네이피어라는 천문학자가 만들었다고 했죠. 자, 천문학 아주 기초적인 천문학을 계산할 때 우리가 두 행성 간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만류 인력은 만류 인력 상수 곱하기 두 행성의 질량의 곱을 두 행성의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행성 간의 거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존나 멀어요. 제곱한다고요? 제곱한다고? 막 1광년 막 이런 거리 제곱한다고? 킬로미터 환산해봐. 이게 뒤져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천문학을 다루면 아주 큰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럼 컴퓨터 시키면 되잖아요. 야, 컴퓨터가 무슨 마술사야? 컴퓨터도 얘네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알겠죠? 자신의 계산 범주를 초과한 연산을 수행을 시키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연산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산이 실패합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계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존나 비싼 컴퓨터는 돼요? 됩니다. 왜냐면 존나 비싼 컴퓨터는 자릿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존나 비싼 컴퓨터 하면 되잖아요.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빌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아주 복잡한 연산을 존나 비싼 컴퓨터에 시켜보잖아요.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그 연산을 시키죠. 그리고 어딜 가냐면 휴가를 떠납니다. 금방 안 나와요.
야, 졸라 복잡한 연산은 컴퓨터라고 해서 갑자기 계산기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도 전기를 엄청 먹으면서 계산을 해요 이제. 근데 그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가 라는데 약간 의문이 있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3년 뒤에 나온대 컴퓨터가. 계산 예상 시간 막 1000 며칠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아니 곱셈을 덧셈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방 뭐라고 했습니까? 곱셈을 덧셈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해야 할 대상에 일단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한다고 표현해요. 얼마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든 상관없습니다. 로그를 취해요. 그러면 갑자기 더해야 되는 연산으로 바뀌죠. 그걸 더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옆 로그 변환하면 원래의 값의 근사값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근사값은 별로잖아요. 왜 별로야? 야 1년 뒤에 나오는 차값보다 당장 나오는 근사값이 훨씬 나아.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3년 뒤에 나오는 참값보다 계산하다가 컴퓨터 막 갑자기 전쟁 나가지고 컴퓨터 전원 꺼져가지고 처음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 제가 왜 하겠어요? 이거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야 네이피어 병신이야? 더하기 너무 어렵다. 곱하기 고쳐야지. 병신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곱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더하기를 바꾸려고 만든 거라고.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겪게 됩니다. 그럼 씨발 나누기는 빼기예요? 정답입니다. 나누기는 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로그 a의 n분의 m. 얘는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입니다. 왜 근사값이 되냐면 로그를 씌우거나 옆 로그 변환을 할 때 이 값이 비순환 무한소수 형태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적당히 자릿수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근사값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나오죠. 야 이거 증명 필요하냐 안 하냐? 안 필요하죠. 아까하고 똑같이 해서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나누면 지수연산에서 뭐예요? 뺄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뺄셈이 되는 거라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4번 로그 a의 m제곱의 n제곱은 n 로그 a의 m이에요. 여기는 안 중요한 성질이 없거든. 다 중요해 얘들아. 다 중요한데 4번을 놀랍게도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시중에. 잘 들어봐.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로그 a의 m의 n제곱을 쓰지마. 왜냐면 내가 잘 들어봐.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로그 a의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m이니까 이게 n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당신이 더하기로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럼 이렇게 더하기로 고쳐가지고 이 n개의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n 로그 a의 m이다. 존나 그럴싸하지 않아? 존나 맞는 말 같지? 존나 맞는 말 같잖아. 맞는 말이 아닌 이유가 n이 무엇이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맞는 말 취급하실 거면 n을 자연수일 때만 쓰셔야 맞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는 n이 실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럼 이런 증명 방식은 옳은 증명입니까? 잘못된 증명입니까? 잘못된 증명이에요. 근데 왜 보여줬어요? 이걸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마치 얘가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앞으로 쳐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워터 슬라이드 좋아하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증명은 온당하진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좀 멀쩡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그 a의 라지 m을 x라고 해보죠.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서 ax제곱은 라지 m이 될 겁니다. 우리는 m의 n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이 식의 양변을 몇 제곱? n제곱 합니다. 이때 n은 실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a의 nx는 m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를 다시 로그를 씌우면 nx는
로그 a의 m의 n제곱이 되죠. 따라서 로그 a의 m의 n제곱은 n 곱하기 로그 a의 x라는 사실이 실수의 관점에서 증명이 됩니다. 괜찮나 친구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로그를 취할 때 밑을 무얼 쓰냐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 나는 밑이 2인 로그를 쓰는데 내 친구는 밑이 3인 로그를 쓰고 선생님은 밑이 7인 로그를 쓰고 누군가는 밑이 루트 3인 로그를 쓰고 그럼 다들 밑이 다른 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산을 맞춰보려면 존나 미치겠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이유가 이러한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밑 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밑을 가졌든지 간에 그 아이의 밑을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아무런 밑을 사용해도 연산을 맞춰볼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종류라 어떤 생각이 든다고? A를 밑으로 쓰고 B를 진수로 사용하는. 존나 훌륭합니다. 교육 효과 이렇게 위대합니다. 좋아요. 자, 이때 로그 A의 B라는 애가 있잖아요. 얘를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써도 됩니다. 물론 C는 밑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만 변환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됐니? 증명해 볼게요. 증명. 자, x를 잠깐만요. 증명하기 전에 박스 좀 치고요.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또 박스를 쳐드리겠습니다. x를 로그 a의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지수로 바꾸면 뭐예요? a의 x제곱은 b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부득이하게 아니 그래도 되나? 부득이하게 내가 아까 어차피 수학은 순서 같은 거 없다 그랬잖아.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저 뒤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예. 양변에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라서 이 각각의 값을 C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에 통과시켜도 그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직선에 대입해도 여전히 같은 값이 되잖아요. 같은 값이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1대1 함수의 함수값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 다음만 가도 바로 배우니까 바로 납득하게 되니까 일단 좀 빌려서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로그를 취한다고 표현합니다. 로그 함수를 합성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로그를 취한다고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뭐 이공계 수학에서 로그를 이렇게 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대학 가보면 학교 축제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각자 막 주방 열어가지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이러거든요. 대학 가서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문과생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걔네는 뭐 시, 음악, 술 뭐 이런 걸 취한 애들이고 이제 이과 애들, 공대 애들, 양구에 로그를 취한 애들이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될 연산입니다. 앞으로 양구에 로그를 취한 연산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로그 C의 A의 X제곱은
로그 C의 A가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여기 이 지수는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수일 때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x 로그 C의 A는 잠깐 여기 로그 C의 B야. 잘못 썼어. 로그 C의 B가 되죠. 따라서 x는 뭐가 되냐? 저 위에 나와 있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건 뭐 같아요? X 내가 뭘 배우면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도 읽어보라고 했어. 거꾸로도 읽어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로그 A의 B. 여기에서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B가 1이 아닐 때. 그러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뭐란 얘기예요? 역수 관계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나는 밑과 진수를 교환하면 무엇이 된다? 역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x가 로그 a의 b에 똑같죠? 그러면 a의 x제곱은 b가 됩니다. 자, 아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할 건데 뭐 하면 돼요? 양변에 c 아닙니다.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안 쓸 겁니다. 그냥 알겠죠? 아, 로그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로그 b의 a의 x제곱은 로그 b의 b가 되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딩, 두 번째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뭐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x는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죠. 또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아까 1에서 밑 변환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서 이러한 밑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가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로그 b의 a 이렇게 증명이 되죠.